여러 가지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저도 오늘 상당히 좀 피곤한 상황인데 여기 계시면 더 말할 나이가 없죠. 목도 뚫고 방금 말씀하신 분께서 선거에는 이기고 개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상당 부분 동의도 합니다. 뭐 이런 초유의 사태가 하필이면 우리 이 강남을에서 크게 이렇게 벌어진 것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 제가 와서 선관위원장을 수차 아주 6, 7번을 만나면서 계속 우리의 요구를 전달을 하고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게 문제가 있으니 중단해라. 왜 중단해야 되느냐? 우리가 봉인을 하는 것은 투표함 봉인을 하는 것은 뭐 투표함에 모양새를 내는 게 아니라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표함을 철저히 봉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봉인에 문제가 있다면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 17개의 당시에는 17개였습니다. 17개의 봉인에 뭐 자물쇠가 잠궈지지 않았거나 또 투입부가 아예 또 봉인이 되지 않거나 등등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17개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전체 그러니까 55개에 대해서도 그런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는 이대로 개표로 수행할 수 없으니 중단을 해야 된다 하고 선관위원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문서로도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뭐 투표한 것까지는 각 후보 진영에서 개입할 수 있어도 개표하는 것은 자기들 소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관이가 어떤 생각하는데요? 결국 뭐야 자 말씀 마저 드리고 나와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17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그 선관위 생각대로 진행을 한다면 17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개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의 또 이제 차선의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국에는 개표를 하겠다고 자기들 심의 결과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참관인들을 다 철수한 상태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오늘 아주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때마다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이 투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 나라를 맡기고 싶은 이 국민을 맡기고 싶은 정의당이 앞으로도 정치 행보가 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지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을 만들어내서는 곤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의당과도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7개 투표함 또는 뭐 19개까지도 지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대로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장님과 또 당과 협의해서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후에 뭐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래도 당사자인 정의장님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의장님과 의논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의 이 울분 또 이 참 어이없는 이 상황을 그대로 없던 일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또 당 차원에서 우리 뭐 후보 개인의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또 앞으로 정의장님의 행보에 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에게 압박을 가하고 당의 행동을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발언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오늘
이 가정과 이 소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요. 이것은 대표하는 가정 중에서 잘못돼 있으면 법적으로는 변호사님이 당연히 입회하셔서 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걸 오픈하면 아니, 본인이 듣고 아니, 잠깐만요. 하고 하고 딱 맞으면 그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거 지적을 하자면요. 오늘 다반수가 새누리당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될까봐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질문만 하세요. 이런 사람이 많고 여러 사람 들으시니까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잘못된 거. 제안을 아니, 제안을 연설장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 배려 차원에서. 여러분, 할까요? 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안은 들어보죠. 아 얘기해요 얘기해. 간단하게. 여러 사람 계시니까. 아 얘기 중간에 좀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시라고. 네,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좀. 이건요, 이것은 변호사님이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중앙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나와서 엄격하게 항의를 하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알리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여기서 두 가지 거 다 졌어요. 게임도 지고 명분도 지고 다 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나와가지고 소리 지른 사람만 바보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무리 졌어도 대선 때 안 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진두지휘하면서 국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걸 알려야 돼요. 부정투표가 여기만 있었다고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여기 시민들 좋습니다. 다 결의문을 써가지고 중앙당에다가 올려가지고 내일 중앙당 쪽에서 기자회견하고 반드시 해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시고. 저도 목이 터지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책임져가지고 해명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고요. 또 변호사님이 역할을 하실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정치적인 사안과 바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이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정동영 의장님이 나설 부분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 선거가 이런 부분으로 대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결의문을 써가지고 우선 중앙당에다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작전이고 제가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걸 안 다음에 저도 실망해갖고 왔는데요. 처음부터 거부를 하려면은 투표함을 다 팽개쳐버리고라도 나와야 됩니다. 이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위트에다가 올리고 전국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거기 있었다라는 것도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걸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작전도 잘못되고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랬으니까 지금 너무 연설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고. 제가 앞에서 나선 사람을 또 화가 나고 짜증나서 그래요. 네, 이제 그만 다음 사람 말씀하세요. 당신 거기서 뭐 했어? 자, 다음 분. 아니 말씀은 뭔데? 이제 그만. 이거 아주 웃기는 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다 듣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방법 앞으로 해야 될 저희가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말씀 제안도 좀 해주시고. 잠시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자리가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마뜩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진보성을 하고 정동영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에 필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참관인을 빼고 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법리적인 해석이 참관인들이 빠진 이후에 개표되는 표가 정상표로 카운팅이 되나요? 들어볼게요. 그렇게 되나요? 잠시만요. 일단 선관위에서는 유효한 개표라고 할 겁니다. 다만 이건 이제 뭐 선관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아, 네. 굉장히 이는 진행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아니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었고 지금 제가 진짜로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처음에 빠졌어도 그리고 지금 빠져도 어차피 개수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라면
어디에다가 소리를 쳐야 될지 또는 이 앞에 누군가가 그 목소리를 한 군데 모아줄 사람이 필요했을 때에 왜 아무도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진작에 이렇게 될 거였다면 그냥 내일 생업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갈 길이 먼 사람들도 있는데 왜 진작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 고난 속에서 그대로 두셨냐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선관위원장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선관위원장에게 우리의 요구, 의장님과 당의 요구를 계속 전달을 하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표는 그 사이에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죠. 중단해라. 그 다음에 또 가서 중단해라. 계속. 그러다가 쭉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얘기가 그건 당의 입장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동영 후보의 케이스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가요 법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투표하면 손을 보잖아요. 이거 분노해야 되는 문제라서 간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화가 났는데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분노하는 거에 대한 해소는 당장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진작에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목이 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서 그래도 좀 분하지만 그냥 소주 한잔 먹고 잤을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변호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정동영 의장님 듣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 왜 진직에 대응하시지 못하셨냐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셔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대책이 논의하고 있어요. 그건 돌아보면 그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는 선관위원장도 상당히 망설이고 여러 가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저함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면서 투표는 그 사이에 계속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17개 그 당시에 우리가 판단했던 17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개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관위원장에게 그때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협상을 했는데 자기들이 심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근데 심의 결과 개표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이제 마지막 그거마저 지켜볼 수는 없으니까 그때 액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지금 복귀를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 초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보이콧을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를 해요. 저는 지금 질타는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때 해왔는데 정부에는 안 돼서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 드려도 될까요?